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소개는 우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허접하게 그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쨌든 전국의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 투표수 자료만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내용에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를 요약해서 그 박 변호사님께 보내드렸고, 또 박 변호사님도 나름 좀 문제가 충분히 지적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자료를 방송하셨는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그 전에 방송하셨던 내용을 보면 아실 거고요. 저는 그 네 가지였죠. 두 가지. 뭐냐면 두 가지 숫자가 두 개에 걸쳐 있습니다. 비례 선거냐, 지역구 선거냐, 그리고 사전이냐, 당일이냐. 그러면 그걸 두 가지를 조합하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거인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선거의 경우에는 이 본인 인증과 동시에 투표지가 발행이 되니까 선거인수랑 투표수가 같아야 된다.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숫자가 같아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수 비례대표 투표수랑 지역구 투표수는 같아야 된다. 왜냐? 항상 사전이든 당일이든 두 장씩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해서 엄청 많은 군데에서 투표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됐는데, 우선은 이제 그 중에 제일 민감하거나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게 나온 상황. 이게 보면 대략 이제 어떻게 되죠? 비례 사전 선거인 경우에는 제가 집계한 걸로 보면은 3,800개 그 대상 투표소에서 953개. 그러니까 전국의 25.4%에 해당되는 관내나 관외 사전 투표에서 비례 선거인 수랑 투표수랑 차이가 난 거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를 저도 21대에도 관심을 갖고 봤던 사항이라 이게 어딘가 하여간 나왔던 것 같은데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JTBC의 팩트체크에서 이 내용을 이제 선관위 해명 내용이라고 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팩트체크라고 한 그 체크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내용이고 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발견되는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점 뭐냐, 기본적으로 비밀선거 원칙이 이 팩트체크의 해명으로 깨졌다는 것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내용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하겠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같이 생각을 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1대 총선 이후에 나온 방송 내용입니다. 웃긴 게 하여간 이런 내용을 제기하면은 음모론자가 돼 있더라고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앞에 설명은 뭐였냐면, 이제 그때 250 몇 개 투표구에서 240 몇 개가 투표수보다 기권수가 많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제외 투표에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투표용지가 올 수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국내에서 차이가 난 부분을 선관에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이게 팩트다고 하면서 방송하는데, 일단 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말고
다른 지역 사전투표 통계에서도 기권에 마이너스 숫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가요? 네, 역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네.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나 또 개표상에 실수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앞서 보신 경기 고양정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현재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또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진상 파악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월호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요,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관외 사전투표를 한 투표자가 투표지를 원래는 관외용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그냥 이 종이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실수를 했고요. 이게 관내 사전투표로 반영되면서 기권표 하나를 줄인 겁니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야 선관위원 등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투개표 과정에서 실수는 종종 발생하는 것이고요.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우 모든 참관인 합의하에 진상 파악으로만 마무리가 됩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뭐 빠지긴 했지만 약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음모론자가 돼 있고 선관위에서 해명한 내용은 맞으니까 문제 없다, 뭐 이런 결론이죠. 이제 텍스트 뭐 여기 네이버에서 텍스트로 바꿔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에서 설명한 여수시 월호동인가의 투표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올해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자료를 화면으로 옮기고 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출력을 해놨는데, 마포구 연남동 과전 사전투표에서 비례선거죠. 비례선거에 3,869명이 했는데 3,871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로 등재됐다는 거.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 용지를 발부받은 사람이 관내 사전투표에 3,869명인데 실제로 표를 집계해 보니까 두 표가 더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두 표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해명한다고 하면서 뭐 관외에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관내로 들어갔고 관내에서는 수가 더 넘쳐나니까 기권에다 플러스를 표시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관내 사전투표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투표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본인 인증하는 테이블이 있어서 자, 여기서 인증을 하면 옆 테이블에서 지역구 비례 두 장을 동시에 출력하고, 자, 이분은 관외니까요. 직접 이분이 여수에 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분이라고 하면 관내 사전 투표용지 두 장이랑 우편 봉투에 붙일 라벨 주소랑 이런 게 기입된 세 장을 하여간 받게 되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투표소에 들어가면 루트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관내, 요거는 관외. 그렇게 해서 기표소가 있고 여기서 찍어서 이제 투표함에다가 넣는 거죠. 관내는 라벨지도 없고 봉투도 없는 요 두 장만 받아서 기표하고 나와서 두 장을 넣으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관외는 자, 이 사람이 기표를 합니다. 기표를 하고 기표된 투표용지 두 장을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서 자, 여기 관외용 투표함에다 넣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뭐 투표소마다 여기가 격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루트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1대 때 팩트 체크라고 나온 내용은 자, 누군가가 관외 사전 투표로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관내 투표소로 가서 기표소로 가서 기표를 하고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자, 지금 해명 내용으로 보면 여기다가 넣었는지 관내 투표함에다 넣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격벽이 있거나 여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분명히 관외로 가가지고 기표를 하고 나온 사람이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다 넣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우선 여기다가 자, 봉투에다가 넣어서 넣어야 되는데 투표용지 2장이랑 봉투를 따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자, 관내 투표는 이제 이 투표함을 우체국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까는지 뭐 집중국에서 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이 우편 봉투에 기재된 주소대로 다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분이 여수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관외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봉투에 안 넣고 넣었으니까 빈 봉투가 서울로 갔을 겁니다. 이분이 서울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여수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선거인 수는 어디에 합산이 되냐면 여수 월화동이 아니고 서울에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선거인 수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에 이 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빈 봉투하고 정상적으로 갔다면 투표용지는 어디서 누락됐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졌겠죠. 우편물을 막 분류하는 과정에서 봉투에는 빈 봉투인지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선거 등기라고 하니까 서울로 갔을 테고 빈 투표용지 2장이 여기 남았을 거예요. 집중국에 남아 있을 거예요. 2장이.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체국에서는 이렇게 여수시에 있는 우체국이다 보니까 연락을 해서 야, 이거 이상하다. 2장이 있는데 그러면 갖고 와. 그래서 여기다 넣었을 수도 있죠. 말이 됩니까? 아무튼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제 이게 밤 사이에 움직이는데 여기 이상이 있다 그래서 갖다 넣었을 리도 없고 넣었다고 치면 어쨌든 관내 사전함을 봉인된 걸 뜯어서 넣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 이 2장이 일단 떴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참관인들이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2장이 관외로 안 들어가고 봉투는 여기다 넣고 관내는 여기다 넣었다. 이것도 또 말 안 되죠. 자, 그래서 다 떠나서 이 2장을 관내 투표에다가 넣었다고 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관외에서 이 사람이 투표를 하긴 했지만 선거인 수에는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관내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고 그 중에 1명이 만약에 관외로 해서 했다 그러면 여긴 100명이고 서울에 1명이 더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100명인데 자기네가 나중에 개표를 하다 보니까 100장 하고 나서 한 장이 더 들어왔네? 101장이야. 100장에서 101장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이 기권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101장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면 그 QR코드가 있었으니까 그걸 스캔을 물론 이게 비례대표라서 스캔이 안 됐다고 치면 나중에 별도의 그 리더를 써가지고라도 이 표가 이 서울이었다는 거를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장이 더 나온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즉시 이 표를 파악을 해서 이게 서울표가 여기에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빼고 말고 할 거 없이 서울 해당되는 지역구의 선관위에다 전화를 해서 너네 한 대 가야 될 게 우리 한 대 왔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합산을 안 할 테니까 너네가 하나를 해라. 더 해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거를 그 개표 상황 일지에다가 다 적어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수신했다고 적고 그랬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행사한 그 권리가 그냥 묵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묵살은 아니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면 투표수로는 인정이 된 거예요. 100명이 선거인이었는데 투표수가 한 장이 됐다고 치면
투표수로 해서 이 사람이 몇 번에 찍었는지는 계수가 됐단 얘기예요. 안 적었으면 무효로 들어갔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 지역구에다가 의사 표시를 한 게 여수 지역구에 합산이 됐는지 무효로 갔는지 하여간 되고 기권은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뭐냐면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이 대상이 되었던 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니까 전국에 뭐 민주당 뭐 해가지고 당 이름이 그때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서울 투표용지랑 여수 투표용지랑 같습니다. 모양이. QR코드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작업하는 상황에서는 합산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올해 보실까요? 자, 올해 자료 보시면 연수 3동 관내 사전 투표도 요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연수 3동에는 관내 사전 투표가 2명이 더 나왔어요. 선거인 수는 뭐 96명인데 투표수가 98명이 됐습니다. 자, 최소한 올해는 선관위에서 이 내용으로 해명을 못하는 게 관외로 투표한 사람이 뭐 어떻게든 하여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여수 개표소에 들어갔다고 치면, 자, 여수의 후보가 3명이면 3명이 기입된 투표지가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지역구의 걸 투표했으니까 이 지역구에 뭐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이 기입된 투표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비례대표 관내 사전함에 들었다고 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는 뭐죠? 자, 자기네 지역구에 투표용지 자체가 달라요. 구분 자체를 못해. 그러면 무효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해당되는 지역구에 해서 후속 조치를 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의사가 어디였다는 뭐 어떤 거였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효로도 안 가고 뭐 올해는 또 이제 그런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잘못 뭐 표시되거나 뭐 한 분류된 투표지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거기도 안 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뭐 몇 번을 투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다른 후보한테 투표가 된 걸로 되고 기권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이해 안 가시죠? 모르겠어요. 올해 뭐 그 21대에는 뭐 관내 비례 투표로만 해서 이 투표용지가 같았고 뭐 QR코드를 못 읽고 수개표하는 상황이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 똑같은 투표용지에 구분 안 되는 QR코드로 해서 세다 보니 간장이 더 나왔다. 그러면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죠. 연수 3동에 투표수가 2명이 더 많은 거를 어떻게 해명할지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대 선거에서 해명하면서 나타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자, 투표소에 사전 투표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투표소든 투표용지 보관소라 그러나요? 하여간 CCTV는 있던 것도 다 철거한 상태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누가 감시해 보겠다고 했다가 뭐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서서 관외에 해당되는 사람이 관외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걸 뭐 실수를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간 투표용지 2장에 봉투랑 따로 넣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생겼다 그러면
CCTV도 없고 아무 상황도 그거를 증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이제 제가 JTBC 거랑 또 다른 거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뭐 80대가 아니고 60대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60대인지는 어떻게 특정을 하고, 그러면 이 투표지가 관외였는지는 어떻게 알았고. 이상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 한 명이 추가된 이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스캔을 하든 어떡하든, 자, 결국 그거였겠죠. 스캔을 해 보니까 이 사람 개인정보를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장관인 중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 누가 여기다 넣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걸 해명자료로 내놨을까요? 그러면 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봉투에도 안 넣고 잘못 넣는 거를 보고 그걸 바로 지적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참관인들인데 그렇게 됐다? 그것도 말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일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이라고 치면 오케이, 난 그까지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건 뭐 워낙 제가 감당할 정도의 일이 아니고 해서 뭐 돌아가는 꼴을 보자 하면서 제가 21대 때 더 이제 제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멈췄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유일하게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좀 오래전 일이라 제가 정확한 뭐 지역이나 이렇게 흐름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그 부방대라 그러나 하여간 그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주변을 지키고 있다가, 자, 선관위에서 자,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반출이 됩니다. 이거를 뭐 시흥인가 어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걸,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걸 홀랑 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 찢어진 비례인지 지역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투표용지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표까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표된 투표용지가 어떻게 선관위 그 쓰레기 처리하는 데 대해서 폐기물 처리장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선관위에서 역시 해명자료라고 내놓은 게, 자, 지역은 분명히 제가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령에 사시는 분인데 울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외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실수가 있었나 어쨌나 그 발급된 투표용지가 찢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다시 발행을 해줬대요. 새 거를 발행해 주면서 헌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쓰레기 하치장에 가 있는 걸 발각이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개인정보랑 투표지에 기재된 정보랑은 연계가 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 되면, 자, 이 사람의 투표용지가 나중에 이제 개표기를 통해서 스캔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이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도 알게 되고,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표를 몇 번을 찍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선관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찢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발행을 한 게 이 표랑 다른 걸까요?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를 새로 발행해 줬으니까,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얘들이 해명한다 하시고 추적하다 보니까 보령 사람이 울산에 가서 찍은 거가 찢어져 가지고 다시 해줬다네.
그래서 그 이제 선거 관리하는 분의 말을 듣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거다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사전선거 한 사람들의 성향, 이건 무슨 설문조사도 아니고 그냥 딱 떨어지는 팩트로 전국의 선거 상황을 누가 빅브라더가 이거를 갖게 된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이 주민등록번호랑 이 기표 사실을 비교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어디는 어디를 지지하고 또 지역별로 어디는 어디를 지지하고 이런 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 선거 때부터는 굳이 무리한 부정선거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무슨 정책 자료를 발간한다든지 무슨 선거운동을 할 때라도 자기네가 득표를 하기에 훨씬 유리한 쪽으로 선거운동만 해도 이리로는 별다른 짓 안 해도 그냥 훨씬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그 문제는 또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분들이 워낙 득표에 관해서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려니까 워낙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이제 선거인 수랑 투표 수로만 해봤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때 21대는 여기 팩트 체크에서 나온 걸로는 253군데 중에 242군데가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 제외 공간 투표에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개표를 해서 보내고 이런 얘기인데 이제 JTBC에서만 나온 걸로 따지면 아까 방송 내용 나왔죠. 고양시에 한 곳이랑 여수 워로동 한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고양에서 발견된 거는 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 무슨 팩트 체크해서 그게 팩트는 팩트네 확인 중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여수의 거를 해명한다고 하는 게 이 관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 표가 어디로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해해 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이미 저도 그때 아마 그 비슷한 방송을 보면서 그냥 문제가 해결됐나 보네 정도만 갖고 지나갔으니까 불과 한 1분도 안 되는 뉴스 멘트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느낀 것처럼 이런 해명을 내놓고 팩트체크라고 방송하는 방송사도 그렇고 아까 무슨 기자였나? 약간 그 기자분도 요 그림만 좀 이해를 하고 했어도 저런 방송을 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쭉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박 변호사님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요거는 비례사전 선거입니다. 비례사전 선거에서 투표수 차이가 대표적인 거 아까 왜 제가 어디죠? 마포구 연남동에 투표 차이 난 걸 설명드렸지만 비례선거에서는 4군데나 그런 2표 이상 투표가 차이가 나요. 지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자 쭉 해서 보면은 -1이라고 표시된 게 저게 전부 몇 군데였죠? 전국에 지금 하나 둘 숫자를 새끼 아니고 쭉 끌고 보면 24군데에서 27표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21대 때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는 투표 용지도 아예 모양도 다른데 심지어 전자 개표기로 쭉 읽어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투표 용지인데도 많은 데가 인천 연수 3동에 2표가 더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 1표 나온 지역까지 따지면 몇 군데입니까? 여기도 장소로는 24군데나 되네요. 24군데 투표소에서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어쨌든 투표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집계한 거는
국외의 투표는 전부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지금 비례대표 24군데, 지역구 24군데, 48군데, 뭐 표수로 따지면은 뭐 한 53군데, 53장 정도 되나요? 이거를 선관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해명을 하는지, 또 이걸 무슨 뭐 음모론자로 몰아붙여서 제가 음모론자가 될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저도 이제 후에 더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선관위 해명이 제가 납득이 되면 납득이 된다고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근데 해명 내용에서 뭔가 다른 해명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내용도 역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투표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상황, 요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래 허접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입장을 대변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오늘은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박 변호사님이 워낙 전체 거를 관통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선거인 간의 차이, 선거인과 투표수의 차이, 투표수와 투표수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제보할 당시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너무 이렇게 건성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만 지나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방송을 한 번 더 보고 좀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제보를 드렸던 기자님이나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는 선관위가 최소 부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는 사기 선거까지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몰렸는데, 그걸 사형이니 뭐니 무슨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몰아붙이면 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밝혀진들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앞서서 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치밀하게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받고, 한 주범이나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도 그렇고, 또 그걸 혜택을 본 좌파 쪽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쪽 우파 계열의 정당도 그렇고, 아니면 중도 입장에서 참 정치 개판으로 한다고 그냥 도외시하는 분들이 봤을 때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다 동의할 수 있는 방향. 자, 개표기도 쓰고 바코드든 QR코드도 쓰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 개표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신 분들 많죠. 그것도 가능하게 하고, 시간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개표 시간이 훨씬 줄을 것 같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엄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하나로 해서 그걸 다 섭렵할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당분간 몇 건의 얘기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요즘 말로는 어그로를 끈다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선거 절차 개선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최소한 부정선거로 무슨 덕을 보거나 거기서 이제 뭔가 책임질 일을 회피하려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물론 초안이겠지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관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뭐 이 방송을 보면서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분들의 그 불만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안을 제가 감히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좀 불편한 방송이라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